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일반 동사랑 비동사까지는 마무리했잖아. 오늘은 챕터 3 들어갈 거야. 과거 시제.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시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제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시제라고 하면 이 시는 뭐의 시냐면 시간할 때 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시제에는 크게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말로 표현할 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뭐였다, 뭐뭐 했다 이런 말로 끝나는 거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형은 뭐냐? 간다, 뛴다, 먹는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뭐이다, 뭐뭐하다, 간다, 먹는다, 뛴다, 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 미래 시제는 뭐냐면 뭐뭐일 것이다, 먹을 것이다, 할 것이다, 갈 것이다, 귀여울 것이다, 뭐 학교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러면 비동사 현재형은 MR is죠. 얘네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뭐냐면 was와 were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과거형이니까 뭐뭐이었다 혹은 뭐뭐했다 혹은 뭐뭐에 있었다 라는 이런 의미로 변하겠죠. 현재 비동사 현재형은 세 종류인데 왜 비동사 과거형은 두 종류밖에 안 될까? 이것도 볼 겁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도 우리가 work 혹은 works 이 s를 붙이는 건 어떤 경우였지? 첫 번째 현재형일 때, 현재 일어난 얘기할 때. 두 번째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밑에 써놓으세요 얘들아. 이거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 s나 es 붙이는 거,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거야. 첫 번째 현재형일 때, 두 번째 주어가 3인칭 단수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it 요 세 개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밑에다가 he, she, it 써놓으세요. 앞으로 쌤이 3인칭 단수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he, she, it. 그러면 일반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해결이 되는데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시제란 어떠한 동작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시제 세 종류입니다. 자, 우리말도 걸었다. 우리나라 말은 어때? 과거형으로 만들려면 요 사이에 이런 걸 하나 넣으면 되죠. 그리고 걷는다. 현재 걸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변화시켜서 시제를 나타내죠. 영어에서도 동사를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라든가 목적어 이런 애들은 과거형, 현재형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자, 나는 걷는다. 근데 나는 걸었다 라고 하려면 여기 ed만 붙이면 되죠. 동사만 변하는 거지 주어라던가 이런 애들은 전혀 시제를 표현할 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어떻게 할까요? 동사 원형 앞에 will만 이렇게 붙이면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됩니다. 비동사는 우리가 과거는 was, were, 현재는 MR, is인데 그러면 미래 시제 어떻게 쓸까요? be로 바뀝니다. 비동사가 왜 비동사냐? 동사 원형이 be여서 비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will be 이런 식으로 붙이면 우리가 비동사의 미래 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봅시다. 비동사의 과거형은 언제 쓰냐면 과거 상태 뭐뭐이었다 혹은 위치 뭐뭐에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렇게 해석을 되겠죠. 주어에 따라서 was 아니면 were를 씁니다. 주어에 따라서니까 어떤 주어는 was를 쓰고 어떤 주어는 were를 쓰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우리 밑줄 쳐보자.
am, is는 was, are은 were로 바꿨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I, 그리고 he, she, it 이면 얘는 was로 가고요. 주어가 we, you, they면 was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 과거형에 부정문을 쓰려면 똑같아요.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면 되죠. 근데 얘도 줄여 쓸 수 있습니다. wasn't 혹은 weren't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동사 의문문 쓸 때는 똑같아요.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기만 하면 이제 의문문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볼 거예요. 56번에 I was, am이 아니고 비동사가 was로 바뀌었죠. 그러면 뭐뭐이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나는 매우 아팠다. yesterday, 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ere,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뭐뭐에 있었다 라는 말로 해석해야겠네. 왜? 장소 관련된 말이 뒤에 나오니까 우리는 체육관에 있었다. 1시간 전에 이렇게 되겠죠. 58번 봅시다. 주어 동사 표시할 건데요. 이제는 주어를 간단하게 S로 표시하고요. 동사를 V라고 표시할 거고요. 목적어를 O, 보어를 C라고 표현할 거예요. 두 글자씩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58번 볼까요? 주어를 써놓으면 어딜까? 주어. 주어 은는 이가 붙는 말 쉬지죠. 주어, was가 비동사, 동사니까 비동사예요. 자, 그럼 그녀는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얘가 보어가 되죠. 왜? 주어가 누군지, 주어의 신분에서 나타내주는 말이니까. 홈룸 티처 하면서 담임 선생입니다. 자, 그녀는 우리가 was니까 이다가 아니고 이었다 라고 표현해야겠죠. 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last year, 작년에란 뜻이죠.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말은 그냥 수수식 어구라고 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있으면 의미를 조금 더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다. 59번 여기가 주어죠. 동사 그리고 얘가 보어입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은 거의 다 보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였어? 헝그리니까 배고프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그들은 배고팠다. After the hike,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주는. hike면 등산이죠. 그러니까 등산 후에. 다음에 60번 또 traffic이면 traffic이 뭘까요? traffic 교통이죠. 교통은 이니까 얘가 주어. was가 동사. terrible 하면 끔찍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통이 아주 끔찍했다. yesterday morning 이런 말도 그냥 시간을 나타내주는 수식어구일 뿐이죠. 어제 아침에. 그 다음에 61번 Max and I. 맥스와 나는 이니까 얘가 주어죠. were이 동사겠죠. 그럼 맥스와 나는 at the concert에 있었다. last night은 어젯밤 이런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 말들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런 말들은 수식어구라고 봅니다. We were so excited. 우리는 뭐였어? 너무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장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 14 비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입니다. was와 were 뒤에 not만 붙이면 되는 건 비동사 현재형 부정문이랑 똑같죠? 어떻게 줄이냐? wasn't와 weren't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그 비동사 현재형은 이렇게도 줄일 수 있는데 과거형도 이렇게 줄였었나요? 과거형은 이렇게밖에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earned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 부정문은 그냥 you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지 않고요. 그냥 you earned 이런 식으로밖에 줄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63번 보면 we가 주어져? were not이 줄여져 있네요. 우리는 어디에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in the same class에 없었다. same은 같은 이란 뜻이고요. class는 교실, 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반에 없었다. last year 하면은 작년에 라는 뜻이 되겠죠. 체크업 볼까요? 체크업.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주어에 따라서 어떤 비동사를 써야 할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번은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I죠? I에 맞는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2번 the woman 여자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she랑 똑같은 거죠. she는 was로 가야 돼? where로 가야 돼? was로 갑니다. I, he, she, it은 was로 가고요. you, we, they는 were로 갑니다. 자, 3번은 they죠. they는 뭘로 갑니까? wasn't일까요? weren't일까요? weren't겠죠. my family 내 가족 이거 뭘까요? 자, 맞아. 왜 둘 다 근데 이것도 하나짜리고 이것도 하나짜리인데 뭘 봐야 되지? 얘를 봐야 되죠. last week 과거형이니까 wasn't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현재형 의문문이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맨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빼주시고요. 답은 yes 그리고 주어 쓰고 주어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쓰고요. 놓으면 뒤에 not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67번 볼까요? Were you nervous? 라고 합니다. were 이 동사 you가 주어 nervous 긴장한 얘가 바로 보어가 되겠죠. 너는 긴장하니가 아니죠. 과거형이니까 긴장했니?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About the test면 시험에 대해서 네, no. 자, you로 물어봐서 대답은 I로 한 거예요. you로 물어봤다고 해서 해석을 해보지 않고 그냥 똑같이 you로 받으면 동문서답이 되겠죠. 너는 긴장했어? 너는 긴장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no니까 아니 그냥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제거 볼게요. 자, 지금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그죠? you라는 주어가 있어. 그리고 at the park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비동사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on hour ago는 뭐뭐 전에 란 뜻이야. on hour이면 1시간이죠. 1시간 전에니까 현지형 써야 돼? 과거형 써야 돼? 과거형. 근데 주어가 you니까 you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뭘 써야 되겠죠. 자, 답은 I로 하겠죠? I 다음에 뭐가 봐야 돼? was. 그쵸? no였으면 I wasn't 였지만 yes니까 I was 이렇게 되겠죠? 2번 보면 the bus가 주어입니다. crowded 붐비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버스가 붐비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라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버스에 맞는 비동사 과거형 넣어주면 되죠. 근데 버스가 busses가 아닌 걸로 봐서 얘는 한 개짜리네요. 그래서 was입니다. No, it was니까 wasn't, no니까요. 다음에 3번 볼까요? Nate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he라는 대명사로 바꿔준 거 보니까 남자애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he니까 was죠.
그다음에 yes, he was.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답도 비동사로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 갑니다. 일반 동사 과거형은 비동사보다 조금 까다롭죠. 일반 동사 과거형은 우리가 동사 뒤에 ed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형태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쌤이 이따가 프린트해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동사는 ed만 붙이면 과거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규칙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는 ed를 붙이면 돼. 하지만 자, save 이런 동사는 원래부터 e로 끝나는데 여기다가 e를 또 붙이면 sav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래부터 생김새 자체가 e로 끝나는 애들은 그냥 d만 붙입니다. liked, lived, moved, invited 이런 애들처럼. 근데 y로 끝나는 애들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y로 끝나는 애들은 y 바로 앞에 오는 알파벳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fly 이런 애들은 y로 끝났네? 얘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면 일단 y 바로 앞에 오는 알파벳을 봐야 됩니다. 얘가 자음이면 y를 날리고요. ied를 쓰는 거고요. 모음이면 그냥 ed입니다. 그러면 모음이 뭐고 자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여기다가 써놔. 모음은 a, e, i, o, u 요 5개만 모음입니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자음은 뭘까요? 이 5개 빼고 다 자음이에요. A, E, I, O, U 빼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fly 같은 경우에는 L을 봐야겠죠. L이 자음일까 모음일까? L은 요 안에 요 5개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다 자음이에요. 자음이죠? 그러면 Y를 날리고 fly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 study도 하나 볼까요? study Y로 끝났네? 그러면 바로 앞에 오는 알파벳을 보고 D네? D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래서 studi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 우리 그러면 say 볼까요? say? say. 얘는 근데 좀 불규칙한 애니까 play 봅시다. play. Y로 끝났네요. Y 바로 앞에 오는 알파벳이 A네. A는 자음일까 모음일까? 모음이죠. 그래서 이 D만 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규칙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 단어가 총 스펠링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맨 뒤에 거랑 맨 뒤에서 두 번째 거 요 2개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모음 그리고 여기가 자음으로 끝나는 애들은 맨 끝에 그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d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stop 이런 거 보면 맨 끝에 2개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p를 한 번 더 써주고 ed. hug도 마찬가지. 여기가 여기가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나면 여기가 한 번 더 써주고. 또 뭐가 있냐면 얘도 불규칙해. drop. 여기가 맨 끝에서 두 번째가 모음, 맨 끝에가 자음 이렇게 끝나면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d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다 따지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자동으로 좀 외워지는 애들입니다. 근데 비짓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비짓은 얘도 여기가 모음이고 여기가 자음인데 왜 얘는 t를 한 번 더 쓰지 않을까요? 강세라는 애가 또 있어요. 강세는 뭐냐? 우리가 발음할 때 악센트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다른 아이인데 비짓은 우리가 visit 이렇게 앞에다가 강세가 있는 요런 애들은 우리가 그냥 ed만 또 붙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강세를 일일이 우리가 얘를 강세 따져보고 이러기보다는 외우는 게 편합니다. 비짓은 그냥 t를 한 번 더 안 쓰고요. 비짓티드인 거를 그냥 외우는 게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72번 볼까요? My last summer vacation 까지가 주어죠. 동사는 passed입니다. pass에다가 ed가 붙어있죠? 과거형이죠? pass의 뜻은 지나가다예요. 그러면 나의 last 마지막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은 지나간다가 아니죠? 지나갔다 라고 해야 될 거예요. quickly 빠르게.
그리고 74번 I tried. I가 주어죠. tried가 동사입니다. try의 뜻은 뭐냐면 시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시도했다. 번지 점프죠. 번지 점핑, 번지 점프입니다. 번지 점프를 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번지 점프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뭐뭐를, 뭐뭐을 이런 말들이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니까요. once 면 예전에 한 번 이라는 뜻도 있고 예전에라는 뜻도 있어요. I enjoyed it. 나는 enjoyed 즐겼다. it 그것을 오늘은 얘들아 과거시 좀 진도를 빨리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숙제로 나가게 되는 문장이 너무 많잖아. 오늘은 짝수 번호만 해석해오는 숙제 알겠지? 오늘 나가는 진도 중에서 자 까다로운 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 이거 말하는 규칙이 어떤 규칙이에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만들어진다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제멋대로인 아이들이야. 제멋대로인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자주 보다 보면 요 정도 단어는 금방 눈에 익어요. 이런 애들은 꼭 외워줘야 됩니다.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come은 came으로 가고요. give는 gave 이런 식으로 모음만 바뀌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drink는 drank로 가고요. run은 ran으로 갑니다. 그리고 begin은 began이 되고요. ride는 rode, take는 took.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도 몇 개 있을 거야. get은 got으로 갑니다. forget도 forgotten으로 가요. speak는 spoke, 그 다음에 forget은 forgot. get이 들어간 애들은 다 got으로 갑니다. eat은 ate, C는 so로 갑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이 있냐? 맨 끝에 있는 단어만 바뀌는 애들이 있습니다. have는 had. 자, 우리가 have를 현재 3인칭 단수 현재형은 has죠. 과거형은 had죠. 근데 이걸 둘이 많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을 had라고 생각하고 과거형을 has라고 잘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make는 made로 가고요. hear은 heard. 발음이 hear인데 D가 하나 붙었다고 heard가 아닙니다. 현재형은 hear, 과거형은 heard예요. 발음 차이 조심해야 되고요. send는 sent, build, built, spend, spent. 보통 이렇게 D로 끝나는 애들은 D가 T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lose는 lost, mean은 meant 이렇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mean이니까 mint가 아니에요. mean, mean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do는 did, tell은 told, sell은 sold, sleep, slept, leave, left, buy, bought, bring, brought. 뭔가 이렇게 UG, 이렇게 붙는 애들이 좀 있죠. catch는 caught, feel은 felt. 기타 동사 얘네들은 뭐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어 자체가 완전 다 바뀐 애들이죠. 고는 went로 갑니다. 근데 특이한 애들이 뭐냐면 좀 특이해요. 원형이랑 형태가 다 똑같아요. cut, put, hit, let, hurt 이런 애들은 현재형도 hurt, 과거형도 hurt입니다. 그러면 hurt를 봤을 때 얘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I hurt 이렇게 되면 얘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 last week 이런 말들이 있으면 당연히 과거형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들어서 she hurt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현재형이었으면 주어가 she니까 s가 있었어야 돼. 현재형이면. 근데 s가 없다는 건 이것은 과거형이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read는 얘들아 조심해야 돼. read는 과거형이랑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발음만 달라. 현재형은 read라고 읽고요. 과거형은 read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78번으로 내려와서 자, 78번. 주어는
The Egyptians. 이집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주어죠. 동사는 built입니다. built. 더 피라미드. 얘가 뭔지는 우리가 봅시다. 이집션들은 built가 뭐의 과거형이라고 위에 나와 있나요? built가 뭐의 과거형일까요? build, 짓다의 과거형이죠. 짓다, 뭐를? 피라미드를 이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집트인들은 built, 지었다, 피라미드를. 롱어고는 어떻게 해석할까? 옛날에, 오래전에.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구. 롱어고는 롱타임 어고랑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다음 80번 보면 나는 only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일 뿐이에요. 오직 이런 뜻입니다. 주어는 여기 있고요. slept가 동사겠죠. sleep의 과거형이죠. 잤다. for 3 hours래요. 몇 시간 잤다는 거야? for 다음에 시간 관련된 말이 오면 얘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합니다. 3 hours면 몇 시간? 3시간 동안 잤다. last night, 어젯밤에 이런 얘기죠. 나는 잤다. only니까 나는 오직 3시간. 3시간 밖에 못 잤다 이런 얘기죠. last night, 어젯밤에. (82번) 볼까요? 에밀리 loved the book이래요. 에밀리는 loved, 좋아했어요. 그 책을. 그녀는 자, 여기서 이 동사는요 read일까요? read일까요? read죠. 왜? 앞에가 과거형이니까 뒤에도 과거형으로 우리 가야 되겠죠? 그녀는 read it. 읽었다 라고 해야 되겠죠? it, 그것을 3 times 몇 번일까요? 우리가 숫자 뒤에 times가 나오면 몇 번이라는 뜻이야. 3번 읽었다. 그래서 이 read는 읽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발음만 다르지 현재형이랑 과거형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s가 없으면 과거형이라는 얘기야. s가 붙는 조건은 첫째, 현재형. 두 번째, 주어가 he, she, it일 때만 s가 붙는 건데 s가 안 붙었다는 건 과거형이구나. 현재형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체크해 봅시다. 다음 동사 과거형 한번 써볼까요? give는 과거형이 뭘까? gave. 두 번, invite는? invited. put은 put입니다. put. hurt, let 이런 식으로 가요. study 얘는 아까 봤죠? 뭐예요? y를 없애고 ied죠. spend는 뭐예요? spend. spent. visited. 과거형으로 알맞게 바꿔 써보세요. carry, y로 끝났네. y로 끝나는 애들은 바로 앞에 알파벳을 보니까 R이네요. R이 자음일까 모음일까? 자음이죠. 자음이면 y를 없애고 ied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carried, ied를 써줘야 돼요. cut은 cut, let, hurt 이런 식으로 가죠. 자, drop it. 지금 보니까 맨 앞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가 모음이고 맨 끝에 알파벳 자음이니까 P를 한 번 더 써주고 ed 해야겠네. 다음에 4번 have의 과거형은 뭐라고요? haved 아니죠? had입니다. leave의 과거형은 left. 얘는 불규칙한 아이예요. play의 과거형은 play인데 뒤에 ed만 붙죠. 왜? y 바로 앞에 오는 알파벳이 a 모음이니까 ed만 붙인다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쓸 때는 우리가 누굴 데리고 와요? don't나 doesn't 데리고 왔죠. 의문문은 어땠어? 현재형 의문문은 맨 앞에 do,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썼죠. 자, 현재형은 주어에 따라서 don't를 쓸 때가 있고 doesn't를 쓸 때가 있고 한데 과거형은 did로 통일입니다. 과거형은 주어에 상관없이 did를 써요. 그래서 주어, 그 다음에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ran, 그녀는 달렸다. 그런데 그녀는 달리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냥 무심코 she didn't run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는 꼭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해요. run이 아니고 ru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문문은 얘도 주어 상관없이 do와 does로 구분하는 건 현재형일 때만 그렇고요. 과거형은 무조건 다 did로 통일입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여기 동사, 원형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주어에 상관없이 didn't 뒤에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자, 86번 볼까요? Julie didn't eat anything all day 라고 합니다. 줄리가 주어죠. 여기다가 주어 표시해보고 동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하면 didn't랑 동사 원형 둘 다 우리가 동사라고 봅니다. anything은 아무것도 라는 뜻이에요. 자, 줄리는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all day면 하루 종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또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she does 라고 하면 그녀는 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녀는 한다. does의 동사 원형은 do죠. 근데 do도 우리가 does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요런 애들은 동사라기보단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뜻이 없죠. 근데 그녀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일반 동사랑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녀는 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려면 우리 어떻게 써? 하지 않는다. 근데 그녀는 하지 않는다. She doesn't. 까지만 써버리는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She doesn't do죠? 이거를 꼭 여기에서의 doesn't와 여기에 do는 다른 아이입니다. 얘는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동사고요. 얘는 동사까지는 아니지만 도와주는 아이일 뿐이라는 거야. 다음에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뭐뭐 했니?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id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 yes 다음엔 뒤에 did로 나타내고요. no면 didn't 이렇게 씁니다. 자, 90번 보자. 90번. Did Tony win? 토니가 주어입니다. Did와 win은 얘네가 같이 동사예요. Did와 win이 같이 동사 역할을 합니다. win은 메달이죠. 메달을 획득했냐? 이런 거죠. 혹은 메달을 탔니? 이런 거죠. 입상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토니는 입상했니? in a race면 경주에서.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뒤에 물음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메달이 목적어가 되겠죠. 메달을 획득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B가 대답하죠. Yes, he did. 앞에서는 토니 하지만 뒤에서 말할 때 토니라는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he로 지금 대명사로 바꿔준 거죠. 응, 그래. 체커 봅시다. 체커. 주어진 동사. 여기 괄호 안에 동사가 주어져 있어요. 얘네를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는 부정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합니다. 과거형 부정문 쓰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didn't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요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들은 패스하지 않았어? 라고 하죠. 패스 이그잼이면 시험에 통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뒤에는 동사 원형이죠? 그대로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주어는 상관없어. I여도 didn't, she여도 didn't 상관없어요. 2번은 어떻게 될까? 엄마는 didn't bring, 가지고 오지 않았어.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꿔 써봅시다. 의문문으로 바꿔 쓰려면 일단 동사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더 클래스 미팅, 학급 회의는 이니까 얘가 주어져. 동사는 뭐야? ended, 끝났다. 요게 동사죠. 그러면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과거형이니까 did 써야 돼? do 써야 돼? did죠? did the class meeting. 여기는 ended? 그냥 end. 2번은 they bought ticket.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죠.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죠. 아, 얘 과거형이니까 우리 과거형으로 부정문 만들어 줘야겠네. Did they buy tick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얘들아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언제 쓸까? 라는 얘기야.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 먹는다. 지금 내가 현재 먹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쓰고요. 혹은 습관이잖아. 나는 뭐 매일 나는 손톱을 물어 뜯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나는 머리카락을 만진다. 이런 거 쓸 때도 습관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로 씁니다. 또 반복적인 동작, 예를 들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반복이 뭔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현재 시제 씁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 어떻게 써요? 진짜 말 그대로 과거에 나타나는 일을 쓸 때 과거 시제 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난다. 는 이상하죠? 일어났다 라고 해야 되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혹은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반복적인 어떤 동작 같은 것도 과거 시제로 씁니다. 예전에 나는 손톱을 물어뜯곤 했다 라고 쓸 때도 이제 과거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자, 과거 시제인 걸 어떻게 할까요?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 있죠? yesterday, 어제, last, 지난, last week면 지난주, last summer, 지난, 뭐 작년 여름, 혹은 ago면 뭐뭐 전에, 1 hour, ago, 1시간 전에 이런 식으로 쓰죠. 혹은 then, 그때는, in 다음에 과거 연도, 뭐 in, 2020 이렇게 쓰면 2020년에 이런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연도면 이제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96번 볼까요? 우리 아빠는 이니까 얘가 주어가 될 겁니다. 동사는 어딜까요? 동사? 동사가 어디예요? wash, 얘가 동사죠. 씻는다 그의 차를 이니까 얘가 목적어가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on Sundays 얘네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Sunday는 우리 일요일이죠? 근데 일요일 뒤에 s가 붙으면 일요일마다 라는 얘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이 되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wash car 차를 씻는다. 그러면 세차한다죠. 세차한다. His car, 그의 차를 on Sundays,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이런 말들은 이런 일들은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 (97번) 볼까요? The Earth가 뭐야 얘들아? Earth 지구는 goes 간다. around the sun. around the sun이면 태양 주위를 간다. 보단 여기선 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이니까 태양 위를 돈다. 이런 건 얘들아 매일매일 반복이 되잖아. 이런 말들도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았다는 좀 이상하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럴 것이고 이런 말들은 과학적 사실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 다음에 98번 볼까요? It often rains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날씨 얘기를 할 때는 주어 자리에 it을 쓰지만 해석은 하지 않아요. 이 it을 우리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가 온다가 아니지만 그냥 요렇게 it을 쓰긴 해요. 그냥 비가 온다. often이면 종종 이란 뜻이에요. 종종. 어디에? 시애틀에. (95분도) 그냥 빼먹지 말고 봅시다. 웬디는 이니까 주어져. takes a shower. take a shower 이 뭘까요? take a shower? 샤워한다예요. 웬디는 샤워를 한다. 샤워를 이라고 되는 거, 이 샤워가 목적어가 되겠죠? every morning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every morning이면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시제로 쓴다는 거. 해석 안 쓴 사람은 해석 쓰시고. 그다음에 99번 보면 주어가 어디죠?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킹세종? 세종대왕이죠. created가 동사, 한글이 목적어가 될 거예요. 세종대왕은 created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들었다. 한글을 이런 거 있잖아. in 다음에 과거 연도 이런 건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1443년에 체커 볼까요? 체커. 롬이 주어져.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 로마는 캐피탈 수도입니다. 수도. 오브 이탈리아래요. 이탈리아의 수도이다 라는 뜻에서 비동사를 쓰라고 합니다. 현재 그렇죠. 과거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 뭐 써야 돼? is. 비동사 현재형 써주란 얘기예요. 이번은 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 last night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뜻이 뭐예요? 지난 밤, 어젯밤이니까 과거 시제로 쓸 수밖에 없겠죠? watch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주어야 한다는 거지. 3번 식물들은 need, 필요로 한다. 물과 햇빛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과학적 사실도 우리가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냥 need. 식물은 물과 햇빛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지 않잖아. 우리도 그냥 항상 필요로 한다라고 과학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4번은 얘들아 무슨 시제로 써야 돼? 4번은 과거. 왜? 4 years ago 4년 전에 라는 말이 있으니까 위인의 과거형은 one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크업이란다. 여기 뒤에 2페이지 풀어볼게요. 리딩? 어떤 거? 선생님이 줄 거야. 줄 거야. 체크업 다음.
요거 없어요? 알겠어. 잠깐만. 여기까지밖에 안 줬나, 선생님이? 오케이, 잠깐만. 18부터. 그럼 슬비는 이제 책을 사도 될 것 같아. 책 사자, 알겠죠? 여기는 쌤이 지금 프린트 해줄게.